자, 2018년 12월 31일이네요, 오늘. 네. 2018년의 마지막 날인데요. 오늘은 2018년이 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2019년에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뭐 그런 간단한 전망까지는 아니고요.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먼저 2018년은 전체적으로 음봉인 장이었죠.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였어요.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우리 2007년 때 2008년 때죠. 2008년 때도 힘들었던 장이었고 2011년 때도 힘들었던 장이었는데 그해 못지않게 2018년도 굉장히 힘들었던 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일단 2018년에는 손실을 안 본 것만으로도 대단한 한 해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. 월봉을 보게 되면은 2018년에는 주구장창 거의 음봉이 대사수였죠. 올해 2018년 1월 달에만 양봉으로 좀 강하게 움직여준 모습 보여주다가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음봉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를 보여주었습니다. 2000 아까 8년에도 그랬고 2008년에도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였죠. 2011년에도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였고요. 예,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쉬운 장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겠죠. 특히 제일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미국 무역 전쟁 때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부분들을 많이 보여왔고 특히 주봉을 보게 되면 더 힘들었어요. 이렇게 좀 강력했던 모습은 정말 잠깐이었고 대부분의 장들이 하락하고 반등 후 잠깐 이제 좀 진정되는 듯 하다가 또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잠깐 반등 후 진정되는 듯 하다가 또 하락을 하고 진정되는 듯 하다가 또 하락을 하다가 이번엔 자리를 잡아둘지는 모르겠는데 자리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.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야지 매매하기가 쉬워질 테고 수월해질 테니까 어, 뭐 자산을 불려나가는 데는 가장 이렇게 2017년만큼 좋은 장은 없었죠. 근데 이런 장까지는 아니더라도 2016년 때, 뭐 2015년 때처럼 횡보장만 나와주더라도 수익 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예, 그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라는 부분들이 영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. 하지만 좋은 부분들을 따져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2011년부터 2010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왔던 그 박스권 자체를 약 몇 년짜리죠? 1년, 2년, 3년, 4년, 5년, 6년, 7년짜리 박스권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고 구간대로 다시 내려왔다는 점은 참 긍정적인 부분이에요. 왜냐면은 추가 하락보다는 여기서 지지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로 접어들 수 있으니까 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추가 하락이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월봉을 보더라도 크게 다른 부분들은 없습니다. 기존에 내려올 때는 원래 이 구간대에서 즉 이때 8월 달에 한번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잡아주질 않고 한 번 더 강력하게 빼면서 아 정말 무섭게 장이 움직이구나. 이때 저도 풋을 샀었고 그러면서 대응을 하긴 했었지만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수익을 취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. 왜냐면 장이 굉장히 어렵게 흘러갔거든요. 빠졌다가 밑에 지지 구간들이 있고 이걸 반대로 본다면은 이 구간들이 저항점 매물대가 되는 거겠죠. 뭐 내려온다면 크게 다를 부분도 없을 거고 이 당시에 풋을 샀어도 굉장히 쉽지 않은 장이었다라는 게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겠네요. 왜냐면은 이때 저는 풋을 샀다가 이때 진정되는 거 보고 다시 팔았다가 다시 또 샀다가 요때 자리 잡혔나 하고 팔았다가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장은 아니었죠. 어쨌든 메인은 주식이 돼야 되고 이렇게 내려가는 장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간단한 해지 정도 예, 간단하게 해지해서 먹을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. 결과적으로 마음이 편한 거는 지수가 올라가야지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마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요. 자, 그렇게 봤을 때 내년에는 이런 구간들을 좀 지지하면서 기본적인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은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. 뭐 설사 좀 더 내려온다고 한들 대략적으로 2000대를 깨서 1900포인트까지 내려온다고 한다면은 더더욱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예, 그런 장을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게 맞을지 안 될지는 잘 모르죠. 그래서 함부로 전망을 한다던가 뭐 예측한다던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. 저는 일단 성향 자체가 지수는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. 내가 위로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뭐내 말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위로 생각을 했지만 언제든지 반대로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항상 남아 있고
그렇게 된다면은 그에 따른 시나리오도 있어야지 내려갈 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. 뭐 제 대응이라고 해봤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좀 과하게 빠진다 싶으면은 하락이 뭐 시작된다 싶으면은 기본적으로 뭐 인버스나 하방에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을 매수를 해서 또는 가지고 가면서 약간의 해지를 한다던가 또는 기존의 주식 베팅을 내가 100만 원치 샀다면은 이런 하락장에서는 뭐 2, 30만 원씩으로 줄여가지고 비중을 줄인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비중 조절로 베팅을 한다라는 정도, 예,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하락장 때는 승률이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. 왜냐면은 매수하려고 하더라도 뭐 매수하려는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면은 뭐 손절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고 뭐 기다렸다가 매수를 했는데 장이 더 빠져가지고 또 추가적인 손절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안 잡고 있자니 이렇게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꽤 있어가지고 안타까운 경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. 그래서 매매하기가 전반적으로 쉽지가 않은데 비중을 줄이면서 그렇게 조금씩이라 대응을 하면서 뭐 매매에 대한 감각도 잃지 않고 그냥 그렇게 꾸준히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어쨌든 2019년도에는 여전히 미중 무역 전쟁이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장에서 큰 변수라고 한다면은 남북 관계인데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. 단지 지속적으로 이제 뭐 일이 추진되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됐을 때 남북 종목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미 한번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. 즉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흔히 말하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, 즉 뉴스에 팔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리고 대선주 역시도 지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지금 손을 쓰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. 뭐 대표적으로 유시민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관련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행주가 크게 하락을 했던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바로 죽지는 않을 거예요.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. 예, 이렇게 나왔듯이 어쨌든 뭐 대선 출마자들이 거절을 하더라도 이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기본적인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. 하지만 여기서 더 쭉쭉쭉 간다라는 것들은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겠죠. 그렇게 봤을 때 남북 관련주들도 뭐 대표적으로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뭐 혼자만의 개별 이슈라고 보면 되겠죠. 짐 로저스가 사회이사로 선임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급등을 하긴 했는데 이걸 제외한 뭐 푸른 기술, 그 다음에 현대 엘리웨이 뭐 이런 종목들도 보더라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뛰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지금부터 올라오는 구간들은 이제 올라올 때마다 여기서 박스권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돌파한 다음에 뭐 눌러준 흐름들을 만들고 갈 수도 있겠죠. 근데 전반적인 큰 그림 자체는 지금부터는 뉴스에 팔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대북주에 손을 잘 안 대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요. 그렇게 해서 2018년도는 그렇게 매매를 했었고 2019년도에도 대북주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손을 댈 생각은 없습니다. 단지 현재 정부에서 밀고 있는 수소차 쪽은 여전히 강세고 그리고 갈 만한 시세 자체가 크게 많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수소차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볼 생각이에요. 자, 물론 수소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쪽도 있고 그 다음에 5G 그런 관련주들도 있죠.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올해 가장 큰 변동성을 주었던 바이오 관련주들 내년엔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으나 이대로는 죽을 거란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. 안 되네요. 그러니까 이대로는 끝날 거란 생각은 안 하고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면서 다시 한 번 살아나면서 올해 바이오에 대한 관련 한번 이슈가 한 번 더 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한번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상당수가 코스닥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편입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오주가 이대로 죽기에는 좀 아깝다. 이대로 그냥 죽기에는 너무 덩치가 크다.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죽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.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더 바이오 광풍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한 번 올라와가지고 마치 보양조가 유시민 관련주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왔다가 뭐 아니라 하더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을 줬듯이 바이오주들도 한 번쯤 이렇게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2019년에는, 예,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더 쭉쭉쭉 상승하진 않더라도
기존에 올라왔던 그 부근대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바이오의 관련주들로 한 번쯤은 시세를 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.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어차피 그날 또는 장 종목들 올라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한 번쯤은 2018년이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2019년에는 어떤 섹터 중심으로 매매를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시간 같아요. 그래서 2019년에는 부디 2019년에는 부디 이 자체가 강력한 양봉으로 끝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요 자체가 요렇게 해외 지수는 좀 이런 식으로 조정이 어설프게 끝나긴 했는데요. 예를 본다면은 조금 더 내려왔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일단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끝나고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고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월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얘가 월봉으로 보면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네요. 그래서 아니면은 음봉을 하더라도 이렇게 살짝 내려왔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렸다가 연말에 이렇게 좀 내려와서 끝나는 그런 흐름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정말 재수가 없으면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. 근데 이것도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데 뭐 차트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펀더멘탈적으로는 이미 한번 이렇게 큰 하락을 거쳤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반등에 나와서 여기서 좀 움직이는 횡보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. 다우존스는 전반적으로 좀 여러 가능성들이 열려 있네요. 네, 그렇게 봤을 때는 또 조심스럽게 봐야 되겠구나. 어차피 우리나라장이 아무리 지켜준다고 한들 다우존스가 빠지면은 갭 영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자, 아무튼 2019년 자체는 굉장히 편안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올해는 건강한 조정이 되었고 내년에는 여길 돌파할 거라 생각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근대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장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비슷하게 다시 찾아왔을 때 그때를 좀 기다리시면서 나머지 이렇게 자리 잡는 과정에서는 대응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해서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누구나 사도 어떻게 사도 수익 날 수 있는 장이 올 때까지 좀 버티셔야겠죠. 네, 그때까지 무리한 베팅하지 마시고 2019년도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간단하게 2018년과 2019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. 뭐 크게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네요. 자, 내일 1월 1일 날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